자, 계속해서 문제 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1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10마력이고 전압이 200V이며 효율이 90%, 역률이 85%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바로 유효 전력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바로 선전류를 구해주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유효 전력 P는 루트 3. 자, 지금 루트 3을 썼다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선간 전압과 선 전류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루트 3 썼다는 얘기는. 그래서 VL, IL, 자, 코사인 세타. 자, 그런데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문제에 효율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효율이 나왔으니까 효율까지 자, 적용을 해볼게요. 그죠? 그럼 이 식에서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이 선전류. 선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지금 변형을 시켜보면 선전류 IL은 루트 3, 그 다음에 선간 전압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타 분의 자, P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력, 이 유효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죠. 그죠? 와트. 그죠? 일반적으로 와트라고 쓰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10HP라고 나왔어요. 이 HP가 뭐예요? 바로 마력의 단위죠. 마력의 단위. 자, 그래서 이 관계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마력은 대략적으로 0.746kW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마력이 대략 0.746kW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는 746W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마력을 킬로와트 또는 와트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환산.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이제 이 식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좀 해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 얼마요? 지금은 이게 뭐 선간 전압, 상전압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는 거는 다 선간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V 곱하기 자, 역률이 85%니까 0.85. 그 다음 효율이 90%니까 0.9.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지금 10마력이에요, 10마력. 그럼 10마력이니까 10 곱하기, 자, 뭘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돼요. 뭘로, 상관없어요. 저는 746W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거면, 보세요. 이거를 대입할 거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0.746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746만 넣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선전류는 대략 28A 정도가, 28A.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죠. 4번. 다음 72번. 자, 제연 설비용 삼상 200V 전동기를 6시간 운전해서 100kWh를 소비하였다. 역률이 80%라면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똑같아요. 다 유효 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주는 거죠. 유효 전력. 자, 보세요. 자, P는 루트 3. 자, VL, IL, 즉 코사인 세타. 자, 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이 전동기의 출력, 용량이 안 나왔고 뭐가 나왔냐면 소비 전력량이 나왔어요. 소비 전력량. 자, 그럼 여기서 소비 전력량은 출력 전력에다가 바로 시간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출력은 어떻게 구해요? P는 시간분의 전력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력량. 그럼 시간이 뭐예요, 지금? 6시간 동안 운전해서 소비 전력량이 100kWh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00.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6분의 100. 근데 지금 kWh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출력이 이게 얼마 나오냐? 출력이 대략, 16,666.7W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그죠?
자, 지금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선전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선전류를 구하는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면 선전류 IL은 루트 3 VL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몇 볼트라고요? 지금 200볼트라고 했죠. 200볼트. 그 다음 역률이 80%니까 0.8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값 대입하는 거 출력. 16,666.7 정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죠. 근데 뭐 나는 이게 싫다. 이게 싫으면은 그 여기에다가 여기 분자에다가 이걸 넣으셔도 돼요. 6분의 10만. 맞나요? 10만? 이렇게. 이걸 넣으셔도 돼요. 이걸 계산해서 이 값을 넣어도 되고요. 이게 싫으면 그냥 이 값을 집어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계산기로 계산하실 거니까.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60A 정도가 나옵니다. 60A.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25마력, 전압이 220V, 효율이 85%, 역률이 85%일 때 이 전동기로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다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자, 단 1마력은 0.746kW라고 이런 경우는 문제에 주어졌네요. 그죠? 좋게 주어졌어요. 자,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효전력 P는 소비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VL 곱하기 IL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효율 나왔죠? 효율이 나왔으니까 2타까지 넣을게요. 효율 나왔으니까. 자, 지금 마찬가지 이제 전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전류, 상전류 안 나온다고요. 그냥 전류로 나오면 이거는 선전류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IL, 선전류 IL은 루트 3 곱하기 VL 코사인 세타 2타분의 P.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이 220V죠. 220V. 그 다음에 역률과 효율이 둘 다 똑같아요. 85%로 똑같죠? 그럼 0.85 곱하기 0.85. 자,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력이 25마력이에요. 25마력. 25마력이니까 25 곱하기 얼마라고 그래요? 746. 그죠? 왜냐면 0.746kW가 이게 746W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죠? 746W로.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68A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다음 74번.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평형 델타 부하에 대칭인 선간전압 200V를 가하면 삼상 전력은 자, 몇 킬로와트인가? 자, 보세요. 자, 일단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자, 델타라고 해요, 델타. 자, 이렇게 델타 부하입니다, 델타. 델타 부하고요. 여기에 평형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한 상의 임피던스가 지금 6 플러스 J8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냐면은 지금 삼상 전력. 지금 단위가 킬로와트죠. 그러니까 삼상 유효 전력을 자, 구하는 거죠. 삼상 유효 전력을.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그 삼상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삼상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바로 IP의 제곱 곱하기 자,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이니까 저항을 곱합니다. 그런데 무효 전력이다. 무효 전력. 예를 들어서 자, 무효 전력이다 라고 하면 3 곱하기 IP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를 곱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유효 전력이면은 저항을 곱하고요. 무효 전력이면 리액턴스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유효 전력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R이라는 값은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6. 이게 R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리액턴스인 거죠. 그죠? 리액턴스. 자, 그러려면 삼상 전력을 구하려면 이제 어떤 값을 알아야 돼요? 이거죠, 이거.
상전류. 상전류의 값을 아셔야 됩니다. 상전류의 값을. 자, 그럼 상전류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상전류 IP는 자,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전압. 이게 이제 뭐 이게? 상전압이죠, 상전압. 그죠? 상전압. 자, 그럼 여기서 자, 전압이 얼마냐? 지금 어차피 보세요.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은 선간전압이에요. 그죠? 근데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요 선간전압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니까. 그죠? 자, 200이 되고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예요? R제곱 더하기 X제곱인 거죠? R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8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전류는 얼마 나오냐? 20A가 돼요. 20A. 그죠? 20A.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식에다가. 자, 보세요. 3 곱하기 상전류 20A의 제곱.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저항 60.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값이 7200W가 나오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킬로와트죠. 그죠? 킬로와트니까 이거는 7.2kW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입니다. 인덕턴스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이게 보기를 보시고 이제 보기 4개의 보기 중에서 이제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 브릿지법이나 쉐링 브릿지법, 헤비사이드 브릿지법, 헤이 브릿지법 4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기 2번에 이 쉐링 브릿지법 같은 경우는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전 용량이죠. 이것은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그 브릿지의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정전 용량이나 유전체의 손실각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인덕턴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6번. 자, 피 측정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몇 개의 서로 독립된 값을 측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계산에 의하여 피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간접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거를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부피 구할 때 최소한 3개의 그 조건이 있어야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3개의 조건. 어떤 거냐면 먼저 요 가로의 길이를 먼저 측정합니다. 그죠? 가로의 길이 측정을 해요. 그 다음 요 세로의 길이 측정해요. 그리고 높이까지 측정을 해요. 자, 지금 측정 몇 개 했어요? 3개의 값을 측정했죠. 그죠? 이 3개의 값을 측정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이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피 측정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몇 개의 서로 독립된 값.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독립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구한 거예요. 측정을 한 거죠. 그 결과로부터 계산에 의해서 피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바로 간접 측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77번. 자, 그림과 같이 전압계 V1, V2, V3와 5ohm의 저항 R을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1은 20V, V2는 40V, V3는 50V라면 부하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자, 여기에 지금 전압계가 몇 개가 지금 사용됐어요? V1, V2, V3. 3개의 전압계가 사용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3 전압계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계 3개를 썼다라고 해서 3전압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을 구할 때. 그죠? 그럼 이거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부하 전력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P는 2R분의 1 곱하기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전력. 이거 공식이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차피 V1과 V2는 똑같이 제곱해서 빼기 때문에 이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V3, 여기 있죠, 여기 V3. 여기의 값이 제일 앞에 들어온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대입을 시켜보면은 지금 여기 저항값이 얼마래요, 저항이? 5ohm이라고 했죠, 5oh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자, V3가 지금 얼마예요? V3가 50V죠? 50의 제곱 마이너스 V1이 얼마예요? 20V죠? 20의 제곱 마이너스 V2가 40V죠? 40의 제곱.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딱 떨어져요. 이거는 50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0W. 정답은 1번. 자, 다음 78번. 어떤 측정 계기의 지시값을 M, 참값을 T라 할 때 보정률은 뭐냐? 그러니까 공식을 지금 물어본 거죠.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개념만 조금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오차라는 것이 있고요. 오차. 그리고 이제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 그러니까 둘은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오차라고 하는 것, 오차. 오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측정값에서, 이거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예요. 참값. 이걸 오차라고 하고요. 반대로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거죠. 측정값.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오차라고 하는 것은 m-t가 되는 거고요.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t-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자, 오차율과 그리고 자, 보정률. 자, 보정률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 오차율 같은 경우는 자, 분자에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측정값 빼기 참값이 들어오면 돼요. m-t가 되고요.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 요 뒤에 있는 거, 요 값이 분모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t가 돼요. t. 곱하기 100. 100분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정률은 또 반대가 되겠죠? 반대. 자, 보정이라고 하는 게 참값 빼기 측정값이니까 t-m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분모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하실 때 m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오차율과 보정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정률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에 있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79번. 삼상회로를 이 전력계 방법으로 측정하였더니 각각 3kW, 1kW를 지시하였다. 이 회로의 삼상 유효 전력은 몇 kW인가? 자, 이건 뭐예요? 전력계 2개를 사용한 거죠? 그죠? 이거는 삼상 회로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계 2개를 사용한 거예요.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게. 자, 그때 이 삼상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간단해요. P1 플러스 P2.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예, P1 플러스 P2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력계에서 나온 값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 3 플러스 1이 돼서 얼마다? 4kW다. 그죠? 이거는 이제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어요. 손도 안 대고 그냥 더 하시면 돼. 이거랑 이거를 더해 주시면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80번. 지시 계기에 대한 동작 원리가 아닌 것은, 자,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잘못된 것. 자, 1번 보시면은, 자, 열전형 계기인데, 이거는 대전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전력을 이용한다? 정전력을 이용한다. 이거는 열전형 계기가 아닙니다. 열전형 계기가 아니라 바로 정전형 계기죠.
정전형 계기입니다. 그래서 정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전형 계기예요. 그러면 열전형 계기는 뭘 이용한 거냐? 바로 금속선의 팽창을 이용한 것이 바로 열전형 계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렸고요. 2번 가동철편형 계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고정철편과 가동철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했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전류력계형 계기는 고정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가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한다.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유도형 계기는 회전 자기장 또는 이동 자기장과 이것에 의한 유도 전류와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1번이 지금 동작 원리가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정전형 계기고요. 열전형 계기는 바로 금속선의 팽창을 이용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 81번. 자, 축전지 용액의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지금 뭘 측정한다고요? 축전지 용액의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바로 코올라우시 브릿지죠.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코올라우시 브릿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82번.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기. 절연 저항 측정은 바로 매거. 그죠? 매거입니다. 매거.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매거라는 그러한 측정 장치가 돼요. 정답은 3번. 다음 83번. 미소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미소 전류. 아주 작은, 그죠? 작은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소 전류를 검출하는 것은 바로 검류계죠. 검류계. 그래서 이 검류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브릿지 회로에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검류계가.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84번. 동일 눈금형으로 사용되는 AC/DC 양용의 계기는, 그러니까 교류와 직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 바로 전류력계형입니다. 유일. 교류와 직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전류력계형. 그러면 여기서 가동철편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쓸 수 있냐? 가동철편형은 교류에서만 쓸 수 있어요. 교류. 그 다음 가동코일형 같은 경우는 직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도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교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와 직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전류력계형.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85번. 참값이 4.8A인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4.65A이었다. 이때 보정 백분율은 약 얼마인가? 자, 이거는 보정률. 보정률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보정률. 자, 보세요. 보정률. 자,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거죠. 그죠?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게 보정이에요. 그럼 보정률은 바로 여기서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것을 나눠주는 거죠. 뭘로? 측정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참값이 4.8A죠. 4.8 마이너스 측정값은 4.65예요. 4.65 나누기 측정값 4.6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거 플러스 값 나오겠죠? 이거 더 큰 수니까 플러스 3.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86번. 전선의 전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로 가장 알맞은 것. 자, 뭘 측정한다고요? 전선의 전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전선이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대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냐면 바로 후크온 메타라고 하는데 이 전선을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물어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후크온 메타가 이 전선을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이 전선에 흐르는 그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크온 메타예요. 후크온 메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87번.
자,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VTH와 RTH의 값을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태분안의 정리. 자, 이거는 간단해요. 태분안 정리를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은 지금 VTH 같은 경우에는 지금 AB가 여기 있죠. AB 단자가. 그죠? 자, VTH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여기가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1.45매는 지금 전류가 안 흘러요. 얘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TH는 바로 여기 1.5옴 있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없는 회로니까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그죠? 구성이 돼요. 자, 여기 1옴이고 1.5옴이죠. 그러면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저항이 많은 쪽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릴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1.5옴에 걸리는 그 전압을 구해 주시면 돼요. VTH는. 그래서 VTH는 자, 1옴과 1.5옴이니까 1 플러스 1.5분의 얼마라고요? 1.5가 되는 거죠. 1.5. 왜?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니까. 그죠? 여기에도 곱하기 10V예요. 10V.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VTH는 6V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RTH는 어떻게 구하냐? RTH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서 바라본 거냐면 A, B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때의 자,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RTH를 구할 경우에는 바로 뭐 하냐면 이 전압원을 뭐 한다? 단락을 시켜줘요. 단락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보세요. 단락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합성 저항값을.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 두 개의 저항은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1옴과 1.5옴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1 플러스 1.5분의 1 곱하기 1.5. 그죠? 더한 거분의 곱한 거.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해줘야 돼요? 이 저항하고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직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1.4옴을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1.4. 그럼 이제 여기 AB 쪽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은 얼마가 나오냐? 바로 2옴. 여기는 2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옴. 그러니까 이걸 등가 회로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회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병렬. 그죠? 여기는 이렇게는 직렬.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VTH는 6V, 그리고 RTH는 2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87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남은 문제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